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도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을 바로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추장관이 사의를 표한 만큼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당, 그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치부 회의 생활 3년 만에 처음으로 어제 죄송하게도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반장 어디 갔냐 댓글로 메일로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혜원아, 복국장이 이상한 걸 들고 있어 라고요. 자, 다시 보기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혜원 반장은 오늘 직접 참석을 못했고요.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들었는데 신 반장한테 미안하지만 여기 자리가 좀 비좁아서요. 원래 있던 대로 엎드려서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신혜원 반장이 어디 갔냐 묻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신 반장 여기 있습니다. 내일은 와야 됩니다. 네, 국장 왔습니다. 네, 제가 가기는 어디 가겠습니까? 정치부 회의에 뼈를 묻을 생각에 이미 땅도 반쯤은 파뒀습니다. 근데 보니까 역시나 절 챙겨주는 건 선임 반장, 조 반장뿐이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어? 신 반장. 거기 오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까봐. 그렇죠. 내일은 나와야 됩니다. 네, 저 판넬은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영영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진 겁니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두 가지 모두 예고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모두 허구라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채널A 사건과 이 감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였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금지 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정말 무고하다는 무명이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징계위원회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성도 소송에 포함시켰습니다. 징계 구성이 적합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심재철을 일방적으로 증인을 취소하면서 심재철의 진술서와 박은정 담당관의 진술서가 또 한뭉태기가 나왔어요. 대단히 많이 남아있어요, 기록이. 저희가 보지 못한 기록이.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죠.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자, 이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징계위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출근길에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총장이 소송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징계받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재판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일단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2달 안에 나올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쏠리는데요. 벌써 신문 기일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는데 법원이 6일 만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원은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 절차에 흠결이 있어서 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오후 4시 30분쯤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40분 뒤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의 기간은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고 또 내년 1월에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이번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징계에 이르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관님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직 계속 하시는지요? 정치권 반응도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만큼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건 대통령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라면서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여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세상만사는 상식선에서 정리되는 것이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하기도 하고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온갖 비방으로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 한다면서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가져가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찌질하다, 뻔뻔하다, 자멸할 것이다,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이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작태야말로 정말 찌질하고 뻔뻔하고 자멸을 자초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법원의 시정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과 싸우자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왕조 시대에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양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정직 2개월 부당 소송, 법원 20일 집행정지 신문.